안녕하세요. 주투입니다. 자, 오늘 절제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분은 미즈노 남보쿠이시고요. 자,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좀 힘든 삶을 살았는데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하면서 매번 나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18살 때 이제 유흥비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살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밖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나와서 관상가를 찾아갔다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얼굴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1년 안에 칼을 맞아 죽다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빨리 절에 가서 출가를 해라. 세상의 속세에 잊지 말고 절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절로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절의 주지 스님이 스님이 되는 일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다. 그러니 1년 동안 보리와 흰콩만 먹고 다시 와라. 그러면 그때 받아주겠다. 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보리와 흰콩만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다고 합니다. 자,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해서 종종 싸움은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했던 그는 관상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관상가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큰 덕을 쌓은 것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보리와 흰콩만 먹었을 뿐인데 네, 이렇게 관상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 식사를 절제했군요. 식사를 절제한 것이 아주 큰 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하게 된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후로 이제 남보쿠는 절에 들어가기보다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지는 이제 사람의 제자가 돼서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이제 관찰하고 연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9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간소한 식사를 몸에 배고 아주 간소한 식사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자, 먹는 게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얼굴에 여드름이 다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때 일도 많고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차려 먹고 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인스턴트 음식 먹고 떡볶이 먹고 막 계속 그랬더니 피부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좀 잘 챙겨 먹고 양배추를 제가 매일 먹는 게 있거든요. 양배추를 끓여서 식힌 후에 갈아서 매일 한 잔씩 먹습니다. 그래도 정말 여드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웬만하면 마시지 않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자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절제라고 하는 이 인내심, 절제, 자제력.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의 리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비단 여기서는 음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음식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자제력은 이 절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는 행동 해보셨나요? 그냥 화나는 대로 분노 다 쏟아내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막 미친 듯이 술 먹고 막 토할 때까지 먹고 놀고 그런 경험 저는 해봤습니다. 막 그런 경험을 해보니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해보니 화날 때 분노를 쏟아부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토할 때까지 놀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해. 페인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 먹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막 분노를 먹는 걸로 다스려. 그러면 그 다음날 내 거울을 보면 얼굴이 빵떡 같은 내 얼굴만 남아 있어서 정말 보고 있으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이제 채워지지 않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좀 더 참아내야 더 멋진 내 자신이 되고 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조차도 나한테 실망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인간관계이건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다 써버려야지. 그럼 남는 거 없습니다. 거지되게 딱 좋아요. 돈도, 음식도, 모든 것은 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말 중에 15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세요? 허전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허전한 마음.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조그만 성취에 취해서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서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 없어. 조금 보상이 있으면 그래 난 이 정도 보상을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진다고 해요. 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은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고 약간 얇은 책이기는 한데 양장으로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표지가 양장으로 돼 있고요. 자,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다림에 있어서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정말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자력으로 이제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할 때는 정말 자제력, 절제력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가진 건 내 몸뚱아리 하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절제나 자제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뜻을 이루기 위해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시험이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죠. 근데 이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때까지 자제하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인내심 없는 친구들은 금방 포기해요. 시험 때도 하다가 계속 과제 안 해오고, 안 외워오고, 네, 그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인내심 있는 친구들은 힘들어도 계속 버티더라고요. 끝까지 버티고.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는 더 환한 미소를 짓는 친구는 시험 때 힘들지만 끝까지 버텨준 친구들, 그 친구들의 표정이 밝더라고요. 자, 그리고 24페이지에 한번 넘어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지 않으니 성공이 따르지 않는 것이요. 네, 이거 꼭 말로 하듯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성공이 올 수 없소.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신 출세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성공이므로 일시적이래요,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한 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내가 이루어낸 성공이 있으면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게 진정한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성공을 계속 지켜내기 위해선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다.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사실은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고 고생을 해봐야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은 힘든 거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쉽게 쉽게 가고 싶은 게 마음이죠. 그래서 애들은 이제 막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막 하기는 싫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저희 남편이 아이들한테 따라해. 이지컴, 이지고 라고 따라하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지컴, 이지고 이렇게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쉽게 온 건 쉽게 가기 마련이다. 힘들게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공부해보고 힘들게 돈 벌어봐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오는 거다. 라고 그 뜻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힘들게 공부하시고 힘들게 직장생활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만큼 내 안에 성장이 있고 그만큼 내가 쌓았던 그 노력과 고뇌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55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운은 행운이라고 하는 것. 난 정말 운이 나빠. 행운. 근데 그 운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 운이라고 하는 거, 행운이라고 하는 건 몸에 깃들어져서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해요. 몸가짐과 마음가짐까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 말 한번 믿고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자, 몸이 일단은 건강해야 되는 게 사실은 최고 우선순위죠. 몸이 건강한 거.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정신을 뜻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매 순간 생각하는 거, 이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한 방법은 뭘까? 희망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하고 즐거움, 성공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저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막 머리에서 맴돌 때가 있거든요. 분노, 욕설, 비난, 핑계, 막 짜증, 원망 뭐 이런 거 포기 이런 마음가짐은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인터넷 뱅킹 만들러 갔는데 이제 인터넷 뱅킹을 만들고 와서 제가 통장 비밀번호를 이제 까먹어가지고 멀리 걸어갔다가 또 다시 출근을 했는데 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때문에 다시 또 은행에 가서 다시 갈 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 운동하는 거다. 평소에 너 운동 안 하잖니. 네 자신에게 운동한다 생각해. 빨리 움직여 해서 뛰어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았는데 자꾸 거기를 이제 다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의 그 순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자꾸 머릿속에 맴도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갔다 오니까 되게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갔다 올 걸. 이런 후회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56페이지에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 라고 나왔습니다. 자존심 강하십니까? 네. 근데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순간이 살다 보면 많이 오지요. 자,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겪는 것이요. 자, 내 능력, 내가 잘났어, 나 자존심 세 이런 말들. 당신의 오만 때문에 실패를 거듭함에도 아직도 자신의 능력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 진짜 모르는 거 없어? 이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는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잘하시는 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최고라고 내세우는 거.
근데 정말 잘하고 최고이신 분들은 아니야, 나도 좀 부족해서 지금도 더 배우고 있어. 계속 배움의 자세를 갖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만함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만심.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더 배우려는 자세.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존심. 자존심을 너무 세운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자존심 얼마나 강한데 나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사실은 좀 그래 보이죠. 자, 근데 제가 아는 언니 중에 한 명이 시집을 잘 갔어요. 시댁이 이제 잘 사는데 아기를 키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댁에서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남편은 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시댁에서 100만 원을 주는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때 굉장히 가난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야, 시댁에서 100만 원이나 주네. 사실 그때 좀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진짜 좋겠다. 100만 원이나 주고. 그랬더니 그 언니 하는 말이 100만 원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니? 야, 품위 유지비나 되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진짜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도와줘도 고마울 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언니랑 연락을 했는데 이제 생활이 좀 힘들어져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도움을 계속 받다 보면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그런 자존심은 진짜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움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만함을 버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낭비를 일삼고 술, 고기, 음욕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또 교만해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성공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영웅담을 자꾸 떠들어내는 자신의 성공담. 네.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내가 죽을 뻔했고, 막 그렇게 자신의 성공, 대단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 사실은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맞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너무 자기 자랑만 일삼는 거. 사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더 깎아내리는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겸손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비단 옷을 입고 가진 척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누더기 옷 입은 거지보다 못하게 보고 앞에서는 그래 해도 뒤에서는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앞에서 자랑하지 맙시다. 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적. 네, 근데 그 도움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고 의지하는 습관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10번 도와줘도 한 번 안 도와주면 또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남을 의지하고 야속해 하기 전에 음식을 절제하고 항상 나옵니다. 음식 절제. 먹는 거, 가려 먹는 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병은 저절로 낫고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검소한 생활.
네,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 좋아하십니까? 저도 한때 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정신 못 차린 적 많은데요. 여기 11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매일매일 절제하고 자제하고 안 마시고 있습니다. 자, 술을 먹으면 왜냐면 정신이 너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많은 지장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져 만사가 꼬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를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술을 마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술을 먹으면 좋아지겠지. 한 3잔 정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4-5잔 정도 술을 먹으면 이게 막 심장이 더 뛰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좀 있으면 더 술을 먹어야 뭔가 마음이 더 기분이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중독 증세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네, 특별한 날 아니면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도 흐려지고 맞아요. 기억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지게 돼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자제하고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125페이지에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서 그렇게 키워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든지 좋은 것.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시겠죠. 근데 여기 책에서 어려서부터 귀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네. 너무 좋은 것만 하다 보면 왜냐면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좋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을 겪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일부러 고생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부러라도 자녀를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넌 설거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넌 가만히 공부만 해. 사실은 저는 그런 마음 자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생도 좀 해봐야 나중에 정말 어차피 고생하게 되겠지만 나가서 그때 고생을 할 때 그 고생의 난이도가 고생을 해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그 난이도가 조금은 적게 느껴지겠지만 아예 고생을 안 했던 친구들은 그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인데 너무 고생스럽고 굉장히 큰 좌절, 난이도를 더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고생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고생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왕처럼 자식을 떠받들면 자식을 망치는 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3년을 절제하고 참게 되면 3년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3년을 절제하고 참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의 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의 얼굴, 덕이 쌓인 얼굴. 3년을 절제하고 자제한다면. 근데 여기 이제 음식도 포함될 거고 술도 포함될 거고 마음가짐도 포함되겠지요. 네,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절제, 자제력, 절제의 성공 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